과일,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왜 이렇게 깨쪼여 오지? 몇 걸음만 걸어도 뚝뚝 소리가 난다네. 어르신,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드시는 과일이 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뿐인데 무릎이 누가 꽉 조여놓은 것처럼 느껴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뚝뚝 소리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만 빨리 일어나도 어지러워서 균형을 잡으려고 책상을 붙잡아야 했던 적은요. 혹은 쓰레기 봉투가 조금만 무거워도 그날 하루 종일 허리가 쑤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한국에서 60, 70세 이후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별표 건강을 위해 과일을 정말 많이 먹는데 몸이 점점 더 약해져요. 별표 어떤 분은 본인이 혹시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70세를 넘어가면 어떤 과일들은 30, 40대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에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별표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점은 무릎 통증, 관절 뻐근함, 어지러움, 팔다리 힘 빠짐, 쉽게 넘어짐 같은 여러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의 신호만이 아니라 때로는 별표 뼈에서 미네랄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장이 더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표 저는 가벼운 낙상 후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 엉덩이뼈가 너무 약해서 발만 헛디뎌도 금이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 모두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건강하려고 매일 과일을 먹어요. 하지만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과일들이 어떤 나이대가 되면 몸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별표 미네랄 은행 별표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항산화 물질을 계속해서 저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내리는 매일의 선택이 그 소중한 돈을 조금씩 인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과일에는 당이 높거나 칼륨이 많거나 혹은 70세가 넘으면 간과 신장이 더 이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년간 저는 과일에 대해 잘못 이해한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별표 많이 먹을수록 좋다. 자연이라서 안전하다. 별표라고 믿다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별표 70세 이상 한국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과일 별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뼈 건강, 심혈관, 혈당, 균형 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 인생 전반에서 저는 특히 고령층의 건강과 70세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변화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나이가 들면 몸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표 40대에 좋은 것이 70대에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과일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 과일은 무해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별표당, 특히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별표가는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의 당은 아무리 자연의 당이라 해도 결국 당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크게 출렁이게 되고 몸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계속 반응해야 합니다. 매번 그런 조절이 일어날 때마다 몸은 내부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고 별표뼈에서 미네랄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별표뼈는 점점 더 비어가지만 정작 본인은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별표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별표 젊을 때는 신장이 여러 과일의 과잉 칼륨을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양을 조금만 넘겨도 바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더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령층의 위장은 위산도 적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일부 과일을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 속에서 덩어리가 뭉쳐 통증, 메스꺼움, 심지어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과일을 들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과일은 젊은 사람에게는 매우 좋을 수 있지만 별표 70세 이상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볼 때 단순히 나이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간과 신장, 뼈 밀도, 당대사 능력, 복용 중인 약까지 모두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합쳐져서 과일이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70세 이상이 줄여야 할 첫 번째 과일, 바나나. 70세 이상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과일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몇 년 전에 만났던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고 식습관도 늘 규칙적으로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는 것, 1개가 아니라 2개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는 바나나가 소화를 돕고 심장과 장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신 이유는 이유 없는 피로감, 가끔씩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그리고 예전처럼 시장에 가지도 못할 만큼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그 믿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할머니의 칼륨 수치를 보자마자 저는 할머니의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바나나의 과잉 칼륨을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김영자 할머니처럼 바나나를 먹기만 해도 심장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별표 혈액 내 칼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은 정상적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부정맥, 피로,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표 제가 걱정하는 점은 많은 분들이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바나나를 가장 안전한 과일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륨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당 함량도 꽤 높습니다. 고령자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바나나의 당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어떤 환자는 밥을 적게 먹었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침 2개의 바나나 때문이었습니다. 혈당이 크게 요동치면 몸은 내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조절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산염기 균형을 잡기 위해 별표 뼈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별표 이것이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영자 할머니께 문제는 바나나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몸이 예전처럼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꽤 오랫동안 설명드렸습니다. 바나나 양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그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정한 지 한 달 만에 할머니의 이상 증상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70세 이상이 줄여야 할 두 번째 과일, 포도.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한 분 박철수 어르신은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작은 검은 포도 한 봉지를 늘 들고 다니셨습니다. 포도가 피를 보충해주고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고 믿었고 단 것을 줄이기 위해 과자 대신 포도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모르고 계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포도, 특히 한국 마트에서 파는 수입 포도나 씨 없는 포도는 당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별표 우리가 몇 분 만에 먹는 한 송이 포도는 사실 사탕 몇 개에 해당하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런 당을 금방 처리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췌장이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고 가니 과당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져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변동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식후 혈당을 확인했을 때 그 변동폭은 저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별표 혈당 변화가 너무 크면 피로,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를 유발하고 무엇보다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별표 게다가 포도의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별표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별표 이는 혈압과 심혈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포도를 송이째 먹는 습관이 있어 개수를 세지 않고 쉽게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일부 포도에 별표 옥살레이트 별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별표 신장의 결석 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져 있는 고령자는 옥살레이트를 잘 걸러내지 못해 결석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이 불편해서 병원에 왔다가 CT를 찍고 나서야 결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아주 깨끗하게 먹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상담할 때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통해 고령자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별표 과일은 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별표 사람과 상황에 맞으면 좋지만 잘못 먹으면 해가 됩니다. 바나나와 포도는 올바르게 먹으면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렵고 뼈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두 과일은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과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별표 과일은 좋다. 자연은 무조건 좋다. 별표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나이든 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무리할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별표 70세 이후에 과일 한 입은 목적을 가지고 골라야 한다고. 별표 이 나이의 몸은 아주 민감한 저울과 같아서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대사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퍼시머나이칸 70세 이상이 줄여야 할 세 번째 과일, 감. 그리고 이것은 70세 이상 한국분들이 특히 제한해야 할 세 가지 과일 중 단 두 가지일 뿐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매우 익숙하고 가을이면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올라오는 과일이지만 바나나와 포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혈당과 신장뿐 아니라 별표 위 속에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고령자에게 통증, 메스꺼움, 심할 경우 응급 실행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별표 많은 한국의 고령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매우 놀라워했는데 그 과일이 겨울철 건강과 청결함의 상징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세 번째 과일을 말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가을과 초겨울이면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 있고 심지어 건강에 좋은 선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별표 감 별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을 들으면 웃으면서 자신은 어릴 때부터 감을 먹어왔는데 한 번도 해롭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매우 많이 변하고 바로 그 변화 때문에 감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 이정숙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감 시즌만 되면 상자째 사서 곶감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이 좋고 곶감이 영양가 높고 소화도 잘 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심한 복통과 함께 마치 위 속에 뭔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든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와 내시경 검사 결과 우리는 위 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덩어리를 만든 것은 바로 별표 감 속에 탄닌 별표이었습니다.
별표 탄닌 별표은 식이섬유나 다른 음식과 결합해 단단한 덩어리, 즉 별표 위석, 배조와 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는 별표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보다 훨씬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별표 70세 이상에서는 위가 더 이상 강한 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히 단단한 단감이나 곶감을 많이 먹으면 탄닌이 위 속 다른 성분과 결합해 작은 덩어리를 만들고 계속 먹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어떤 경우는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하고 심각하면 수술까지 필요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이 깨끗하고 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그분들의 위장은 더 이상 젊었을 때의 위장이 아니며 탄닌이 많은 과일을 처리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감에는 당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의 진한 단맛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맛 때문에 별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별표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은 식후에 큰 감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곶감은 말할 것도 없이 당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 최종철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혈당 조절이 잘 되었던 분이었지만 겨울만 되면 현관에 걸어둔 곶감을 하루에 몇 조각씩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몇 조각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양은 사실 간식 한 끼에 해당하는 당량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변동이 너무 커 약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마찬가지로 감은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고령층에게 신장에 주어지는 모든 부담은 장기적인 영향을 남기며 뼈와 심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깊게 한숨을 쉬며 자신이 이렇게 잘못 먹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감은 부드럽고 소화에 좋고 가벼운 과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탄닌 함량, 많은 당, 그리고 노화로 인해 느려진 소화 속도가 합쳐지면 감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별표 감, 포도, 바나나 이 세 가지 과일은 결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별표 오히려 젊은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훨씬 더 민감해지고 신장, 간, 췌장, 위는 수십 년 동안 일해온 기관들입니다. 그런 몸에서 과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전의 습관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4가지 과일.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가 어르신들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잘 고른 과일은 여전히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표 자신에게 맞는 과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별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나요? 이제는 안전한 과일도 없는 건가요? 저는 항상 웃으며 안심시켜 드립니다. 과일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눈, 뇌, 심장 건강을 보호하며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게다가 혈당을 크게 올리지도 않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위에 결석을 만들 탄닌도 적고 뼈에서 미네랄을 끌어다 쓰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70세 이상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하는 4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별표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그리고 토마토 별표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이 낮고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으며 뇌와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나, 포도, 감처럼 신장이나 위에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당뇨 초기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 한미자 할머니께 저녁에 먹던 포도를 오후에 블루베리와 사과 몇 조각으로 바꾸도록 권한 적이 있습니다. 단 3주 만에 할머니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저녁 식사 후 피로감이 사라졌으며 아침 혈당도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표 블루베리, 별표 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별표 안토시아닌 별표 이 풍부해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는 뼈와 혈관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대개 미세 염증이 만성적으로 존재해 뼈가 빠르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염증을 낮추면 뼈의 손실 속도도 줄어듭니다. 별표 사과, 별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 별표 칼슘 흡수 별표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과가 깨끗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별표 아보카도, 별표 이 네 가지 중 당이 가장 낮은 과일로 좋은 지방이 풍부해 별표 비타민 D와 K의 흡수 별표를 돕습니다. 이 두 가지는 뼈를 굳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1년 중 햇빛이 적은 시기가 길어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D 부족을 겪습니다. 아보카도를 비타민 D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별표 토마토, 별표 채소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과일입니다. 토마토 속 별표 라이코펜 별표은 동맥 경화를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보호하는 성분으로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양, 과일 복용의 황금률. 하지만 어떤 과일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먹는 방법 별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과일 먹는 시간은 약 먹는 시간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잘못되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별표 가장 안전한 시간. 별표 70세 이상에게 과일을 먹기 가장 안전한 시간은 별표 아침 식사 후 1시간 또는 오후 중간 별표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몸이 당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절대로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별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피로, 손떨림, 어지러움,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간과 췌장의 활동이 느려져 당이 더 쉽게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별표 하루 적정량, 별표 하루 과일 섭취량도 제한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이대의 몸은 하루 약 150에서 200g만 필요합니다. 이는 작은 한 줌의 블루베리와 사과 반 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의 토마토 한 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별표 적당히 별표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은 당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천히 씹고 과일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면서 먹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별표 약물과의 간격. 별표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과 약을 별표 최소 2시간 간격 별표로 두어야 합니다. 일부 과일은 약의 흡수 속도를 방해하거나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일을 약 먹은 직후에 먹었다가 혈액 수치가 크게 변동한 어르신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시간을 조절하자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별표 물과 함께 별표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 사과나 블루베리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을 물 없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별표 충분한 물 별표를 마셔야
섬유질이 제 기능을 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물 제한이 없는 분들은 하루 약 1.5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드린 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별표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70세 이후에 몸이 더 민감해지고 쉽게 상처받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별표 과일의 종류, 시간, 양, 식습관만 바꾸어도 많은 분들이 약을 늘리지 않고도 전신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제한해야 하는 3가지 과일, 바나나, 포도, 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70년 넘게 일해온 몸에는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 과일은 노년층에게 훨씬 더 균형 잡힌 선택이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